예, 퇴임하면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런데 요즘 정치권에서 문 전 대통령의 최근 행보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퇴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퇴임하면 제가 이제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특별히 주목끄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평범 국민으로서 가고 싶은 데 가보고 먹고 싶은 데 있으면 찾아가서 먹기도 하고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 겁니다. 네, 보통 사람처럼 살고 싶다. 조용히 지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만 책방도 열었고요. SNS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최근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3년 전 폭우 등으로 피해 입은 양정마을, 이건 전남에 있습니다. 구례에 있는데 이 대표들이 찾아왔다. 그때 대통령으로서 수해 참상 눈으로 보고 주민들을 위로했고 그것이 고마웠다면서 마을 대표들이 찾아온 거다. 이러면서 영호남 통합, 본인이 있는 마을과 이 양정마을이 자매 결연을 맺고 오랫동안 영호남 통합을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지금 화면에 나간 양정마을과 평산마을의 자매 결연 소식을 SNS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자, 최 전 변호사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자매 결연, 물론 뭐 과거에 본인이 했었던 약속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로 비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SNS 글을 올릴 때마다 해석하는 사람은 좀 다르게 보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인입니까? 저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공인이죠. 전직 대통령만큼 대한민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진 공인이 어디겠습니까?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퇴임사에 나는 잊힌 인물로 살고 싶고 보통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셨지만 지금 퇴임한 지 지금 잉크도 마르지 아니할 정도로 지금 이제 갓 1년이 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전직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활발한 사회활동과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따라서 포스트 이재명, 포스트 당권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본인이 의중과 상관없이 관련되는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포스트 이재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거꾸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전 대통령께서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2기까지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예민한 시점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PK 지역과 호남 지역을 통합하는 그런 행사를 하면서 나아가서 본인이 이제 그 청와대에 계셨을 때에 스태프들까지 불러서 적극적으로 어떤 만찬 어떤 정치까지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단순히 사적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그 문재인 대통령을 위주로 한 어떤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플랜 B가 있는 것이 아닌가 강하게 지금 그 어떤 상징으로 보여주는 시점이 바로 이와 같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가 아닌가 예상을 합니다. 이달 말에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초대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절대 아니라고 초대한 적이 없다라고 해당 국회의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거기서 이제 현재 영호남에 그러면 민주당의 의석 분포를 좀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호남에 광주 8석, 전북 9석, 전남 10석의 민주당을 갖고 있고요. 울산에 이제 부울경이라고 하죠. PK 지역에는 울산에 1석, 부산에 3석, 경남에 3석.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민주당의 동진 정책이 과거에 많이 먹혔을 때보다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 정도의 의석을 갖고 있는데 박원석 전 의원님 보시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여러 가지 영원합 통합 메시지를 통해서 이 PK 지역을 과연 사수할 수 있을까? 물론 공천은 지금 민주당하고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상관은 없습니다만 본인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서 이 여기에 있는 어떤 지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혹시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일단 역할이 아니고요. 또 현실 정치에 그런 영향을 갖지 못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제 호사가들이 자꾸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리더십이 흔들리니까 문 대통령을 정치의 장으로 소환을 하는데 근데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 정치의 장에 전면에 나선 전례도 없고요. 그 전례가 그렇게 전면에 나섰을 때 그게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은 결국 지금 리더십에 문제가 많은
이재명 대표와 총선을 치러야 조금은 더 총선에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신상에 일정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 정권 평가적 총선에서 뭔가 이게 좀 이 대적할 상대가 불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정치의 장에 소환해서 문재인 정권 심판 총선으로 치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 시점에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때 가서 이 문재인 정부를 다시 소환해서 총선을 치른다는 건 일종의 허수아비 때리기를 하는 거고 선거 전략상으로나 공학적인 차원에서도 별 소득이 없을 거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재임 중에도 그 여당에 관여하거나 내지는 정치에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퇴임하신 마당에 무슨 정치에 그렇게 적극적이시겠어요. 일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을 했던 참모들이나 혹은 친문 그 정치인들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뭘 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그렇게 나설 스타일의 정치를 그동안에도 안 했고 저는 앞으로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 후계자로 알렸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금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사면은 됐습니다만 복권이 안 된 상태로 결국은 이제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계자가 누가 될지 어떻게 정치적 걸 이어가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